하나의 이펙트, 즉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림자 타입, 섀도우와 그리고 블러, 뿌옇게 처리해주는 그런 타입 유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펙트의 각 유형은 총 4가지를 지원하는데요. 섀도우는 2가지, 블러를 2가지 지원합니다. 드롭 섀도우와 이너 섀도우, 레이어 블러, 백그라운드 블러 이 4가지 타입을 제공하고요. 렌더링 되는 순서가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효과는 크게 레이어와 그룹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칠해지는 필 페인트 위로 스트로크, 테두리가 그려지게 되는데요. 효과를 적용했을 경우에 드롭 섀도우라든가 백그라운드 블러의 경우는 필 색상보다 아래쪽에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반면 이너 섀도우는 필 컬러보다 위쪽에, 하지만 테두리보다는 아래쪽에 그려지게 되고요. 레이어 블러의 경우는 가장 상위에서 렌더링이 된다고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룹의 경우도 비슷하지만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은 모든 그룹의 칠드런을 하나의 쉐입으로 생각해서 그림자를 그린다는 점이 차이가 될 수 있겠죠. 실습을 통해서 피그마가 제공하는 4가지 타입의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롭 섀도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패널에 있는 부분을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서 드롭 섀도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드롭 섀도우를 추가하고 보고, 긋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이펙트의 블럭값, X좌표값, Y좌표값, 그리고 색상값, 그리고 블렌드 모드를 적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블럭값의 경우 0을 설정하게 되면 그림자의 이펙트가 뿌옇게 처리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X좌표의 값을 움직이게 되면 X축으로 이펙트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Y축으로 이펙트를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직접 값을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다음과 같이 사방으로 퍼진 형태의 이펙트를 적용할 수도 있겠고요. 색상 값을 바꿔줄 수도 있겠습니다. 오퍼시티 값을 조정해 줄 수도 있게 되겠죠. 이펙트에 대한 디자인을 마치게 되면 닫아줄 수 있겠고요. 해당 이펙트를 카피 페이스트의 프로퍼티즈를 복사해서 다른 도형에다가도 동일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자인한 섀도우를 재사용할 거라면 이펙트 패널에 스타일을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섀도우를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박스 섀도우란 이름값으로 스타일을 추가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박스 섀도우 스타일이 추가가 되고요. 다른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등록되어 있는 박스 섀도우 스타일을 추가하게 되면 이들 쉐입은 모두 공통된 스타일을 통해 관리가 됩니다. 박스 섀도우 스타일을 추가해보면 Y축으로 10만큼 했을 때 일괄적으로 스타일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너 섀도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쉐입을 선택을 하고 새로운 이펙트를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드롭 섀도우 방식이 아니라 이너 섀도우로 변경을 하도록 하고요. 이너 섀도우의 이펙트 값을 조정해 볼 것인데요. 먼저 블러의 경우는 1 정도로 적용해 보도록 하고요. X축으로 3, Y축으로 3만큼 이동을 해서 섀도우를 적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오퍼시티 값을 적절한 값으로 조정하실 수가 있겠고요. 필요한 경우 블렌드 모드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선 노멀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요. 새롭게 추가된 스타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박스 섀도우 in이라고 사용해 보도록 하고요. 스타일을 추가할 수 있겠죠? 그럼 박스 섀도우와 박스 섀도우 in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림자가 그려지게 되고요. 이들 모든 쉐입의 경우는 박스 섀도우 in으로 설정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블러를 적용해 볼 것인데요. 레이어 블러와 백그라운드 블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쉐입을 선택을 하고요. 이펙트를 추가한 다음에 레이어 블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블러를 추가해 보면 알겠지만 레이어 블러의 경우는 레이어 그 자체에 블러를 적용하게 됩니다. 반면 레이어 블러가 아닌 백그라운드 블러의 경우는 뒷면에 있는 그림에 블러를 적용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효과를 극대화시켜 보게 되면 보는 것처럼 뒤에 있는 부분에 은은한 형태의 블러를 적용해 가지고 뒤에 있는 그림에 블러를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에도 스타일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쉐입을 복사해서 바깥쪽으로 빼보겠습니다.
먼저 이펙트를 제거하도록 하고요. 그 색상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3개의 도형을 만들고요. 3개의 도형을 가운데로 배치를 시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전체를 복사한 다음에 그룹이라는 형태로 묶어주도록 하고요. 다른 쪽은 개별 쉐입을 그대로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펙트를 적용해보죠. 등록되어 있는 이펙트 중에 박스 섀도우 인을 적용하게 되면 그룹의 경우는 전체의 쉐입에 하나만 등록이 되는데 반해서 개별 쉐입을 선택한 상태에서 등록되어 있는 이펙트를 적용하게 되면 보여지는 것처럼 각각의 쉐입마다 그림자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차이점이 될 수 있겠죠. 다른 쉐입을 적용해 보게 되면 또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전체 쉐입의 바깥쪽에 그림자가 그려진 반면 각각의 개별 쉐입에 그림자가 그려지는 것이 차이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룹의 이펙트를 적용한 것과 개별 레이어 이펙트를 적용하는 것의 차이점을 살펴봤습니다.